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핵사이다의 임헌조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번 주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끼리 TV 보기가 싫다, 신문 보기가 정말 짜증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 주 내내 7명의 장관들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국민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 나라의 장관이 돼서 정말 안팎으로 어려운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받겠습니다만,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그 내용과 그 답변과 그 국회 청문회 그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멍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요, 관심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몇 명이나 청문회를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장관이 바뀌고 있는지, 새롭게 나온 장관은 누구인지 관심들이 없습니다. 딱 하나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번에 나온 7명의 장관들 모두가 정말로 비리 혐의자들이다. 범죄자 수준의 전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장관이 되려고 한다라는 정말 그 안타까움, 그 고통스러운, 그죠? 그 울분,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청문회가 끝났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문화체육부가 박양호 후보자로 청문회를 받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박영선 의원이죠.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행정안전부 진영, 과학기술부 조동호, 그리고 통일부 김연철, 국토교통부 최정호입니다. 잘 모르겠죠? 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중에 한두 명은 아는 것 같아요. 뭐 유명한 정치 활동을 했거나 국회의원 활동 오래 했던 분들이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그 공중에, 그죠, 분노를 샀던 사람들은 한두 명 기억합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장관이 누가 나오는지 청문회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식당에서건 저녁 뉴스를 통해서건 신문을 통해서건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제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소위 DJ 노무현 진보정부가 들었을 때는요, 운동권들은 좀 잘할 것 같지 않을까? 라고 해서 들여다봤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좌우,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보수하면 낡고 뭐 부패하고 이런 분위기나 이미지가 느껴져가지고, 예컨대 운동권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들여다봤는데, 위장 전입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뭐 세금을 안 낸다든가 라는 등등의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다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소위 이념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 모럴 해저드, 이 도덕 불감증이라든가 뭐 탈루, 기타 뭐 투기, 이런 행태 같은 경우는 본능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면서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어떤 말 하신지 아시죠? 이게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인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 7명의 장관들 청문회 하는 내용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돼야 할까? 될 수 있을까? 되어도 되나? 이런 문제식을 갖거든요. 여러분들, 관련한 한번 언론 사설들을 한번 볼까요?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다양한 언론들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언론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온통 죄송뿐인 장관 청문회. 이러고 장관 되면 쾌재 부를 것. 문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평균 이상은 가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서 또는 마음이 여려서 그 정도로 이렇게 탈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도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장관 되는 길이 너무 쉽기 때문에 쾌재를 부를 거라는 어떤 꼬집는 기사였고요. 다음 사설은요. 동아일보입니다. 이러려면 청문회 뭐하러 하는가? 즉 뭐냐면요. 여당은 대충 봐주기식 또는 변명을 유도하는 질문들을 해대고 야당 또한 호통치기는 하되 과연 그것이 얼마큼 설득력 있게 그죠? 문제를 파헤치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 지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청문회를 해봤자 결국은 이 청문회의 결과를 정말 대통령이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걱정 또한 한편 담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에 진보 언론인데요. 경향신문입니다. 무조건 임명 거두고 청문 결과 반영해야. 예컨대 이번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쭉 지켜보면서 보수, 소위 진보, 우파, 좌파 언론 할 거 없이 모두 비판적인 글을 써대지 않을 수 없었던 심정인데요. 예전 같으면은 대충 야권에서 비판하면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그죠? 대충 눈치 보면서 대통령이 임명했던 일반적 관행이 있습니다만 경향신문조차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사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또 경향신문입니다. 날짜를 달리해서 지켜보기 낯뜨거운 죄송 청문회 이렇게 달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면 그죠? 어느 정도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대충 변명도 좀 반영해주고 해야겠지만 너무나도 낯뜨거운 형태의 그죠? 청문회 정말 자질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장관하겠다고 하니까 경향신문도 이렇게 사설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쉽게 납득하기 힘든 최정호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여러분, 최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군지 모르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여러분들 대충은 들었을 거예요.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뭐 분당, 잠실, 세종 등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죠? 투기, 갭 투자,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다며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들으셨을 줄 아는데 한겨레 신문조차 사설로 참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는 국토부 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정호 후보입니다. 자질과 도덕성 의심만 키운 청문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토교통부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나라 국토 상황을 그저 한눈에 들여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어느 곳에 길이 열리고 그죠? 어느 곳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그렇다고 한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분이 공무원 재직 시절에 그죠? 갭 투자도 하고 뭐 투기도 하고 편법 증여도 했다는 의혹들이 있는 마당에 장관 자리까지 앉혀놓으면 과연 이 양심 없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의혹들을 봤을 때 더하지 않겠느냐라는 한심스러운 그죠? 개탄이 이 내용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사설은요. 네, 조선일보인데요. 다시 또 장관 되려 표변한 통일장관 후보 국민을 바보로 안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누군가요? 후보가 김연철 후보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도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름은 기억 못하시겠지만은 대충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이념 성향으로나 뭐 파격 발언을 유명하죠. 이거는 뭐 여야 자기 편, 우리 편, 상대편 가리지 않고 막 쏴갈겨가지고 그죠? 막 신란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내용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 시절에는
자기의 어떤 그 진보적인 이념성을 배경으로 뭐 좌우 뭐 보수 진보 니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그냥 막말을 동원해서 마구 비판과 비난을 가리지 않았는데 청문회에 딱 나오니까 죄송하다, 그때는 잘못 말했다, 내용이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문제가 됐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김항자 씨 금강산에서 총 맞아 그죠? 운명을 달리했을 때도 통과 의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뭐 다른 변명을 했고 천안함 사태도요. 천안함 사태도 뭐 불미스러운 사태 해가지고 또 북한의 어떤 소행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 때는 또 말을 바꿔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말을 확 바꿨는데 그 진정성과 장관이 되면 또 말을 바꾸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들이 기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또 중앙일보인데요. 북한 편향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 임명 숙고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한반도가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문제도 지금 미국발 뉴스로는요,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위기 그리고 살 얼음을 걷는 듯한 어떤 동맹의 어떤 그 상태를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만 통일부 장관이 만약에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형태의 통일 정책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한반도 상황, 한미 동맹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그로 인해 임명을 숙고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설을 중앙일보가 내보냈습니다. 문화일보는 아주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았는데요. 범죄 수준인 장관 후보들 흠결, 검증 실패 책임도 물어야 해가지고 청와대의 그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제기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기사를 쓴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우파 좌파의 시각을 대변하는 각각 언론사들이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사설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네,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만 사설에 철진한 이념 공세에 휘둘린 김현철 청문회라고 해서 김현철 장관 후보자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형태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겨레 신문 나름대로의 고뇌와 고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김현철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투기나 뭐 투자냐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뭐 부정부패보다는 이념적 성향의 문제이므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 자세히 설명한 변론들에 입각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한겨레가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중앙일보랑 전혀 대비된다고 봤을 때 요 김현철 장관과 관련해서는 보수, 진보, 좌와 우가 확연히 대별되면서 그죠? 언론사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설들 보면 7명의 장관 후보자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요. 과연 이래도 되는가라는 식으로 보수, 진보 언론 모두가 연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대통령 임명식, 취임식 하는 그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 있죠? 취임 선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라라는 게 보수, 진보 언론 모두가 그죠? 연대해서 하나가 돼서 한입이 돼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물려야 된다.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해서 임명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한편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언론에서 다루듯이 이제 대통령의 손으로 결단이 내려갔습니다만 무시하지 말고 국민 여론 무시하지 말고 대통령이 새롭게 정말 평균 이상 나라를 이끌고 그죠? 장관 후보자가 돼서 국민을 이끌 수 있는 후보를 다시 검증해서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은 핵사이다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